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PCX 125, MX 125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내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개인마다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구성은 잔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구성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구성이 좋으려면 우선 부품 구성이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품 구성이 많아지면 그만큼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부품 구성이 간단하면 고장 확률이 적어지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똑같은 차종이 있다고 봤을 때 한쪽은 뒤에가 이런 기아 방식이 있고 여기는 기아가 없는 보통 일반적인 방식 기아가 있을 때 똑같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기아 쪽에서 고장날 확률이 이 차종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예를 들은 겁니다. 요 똑같은 차종이 기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구성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편리하지만 여기서 고장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얘는 조금 불편해도 이쪽의 고장 확률은 상당히 적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과 연비. 이거는 뭐냐?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동선이 짧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적다. 동선이 길수록 에너지 소모가 크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이쪽 바퀴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 1번과 2번에서 에너지 소모가 큰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요게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2번이.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더 적으려면 요새 전기 오토바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퀴 자체에 모터가 아예 장착돼서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없죠. 100에서 100으로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인데 여기서 80이 에너지가 전달이 될 경우에 벨트에서 10씩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소모가 됐을 경우에 이 바퀴는 80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항상 출력이나 연비는 이 100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에너지 손실 없이 이쪽 바퀴에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떤 또 베어링이 이렇게 하나가 붙는다던가 여기에도 이렇게 또 하나가 붙는다던가 그러면 최종 전달되는 이쪽 바퀴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많이 부착되어 있을수록 더 떨어지는 거죠. 벨트하고 체인일 경우에 똑같은 길이는 똑같지만 벨트로 연결했을 경우와 체인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에너지 소모는 벨트가 적고 체인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Tmax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최대한 출력 손실도 줄이고 연비도 올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그냥 바퀴로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엔진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구성품이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제 기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PCX 125는 당연히 장점이 스마트 키죠. 차대. 엔진 뺀 상태의 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키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단점이 카울 정비성. 극악. 아주 극악입니다. 카울 쪽에 좀 볼트 보이면은 좀 어때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숨기다 하니까 여기 중간 뜯으려면 여기서부터 다 뜯어야 되거든요. 이 뒷부분부터 다 뜯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석유값이 싸서 카울 장사하려고 PCX를 계속 이렇게 설계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차대 쪽은 아주 극악이에요. 이쪽이. MX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ABS 브레이크, 앞뒤 디스크, 그 다음에 카울 정비성도 좋고 카울 정비성도 MX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바퀴도 두꺼워서 안정감이 좋고. 그래서 차대 쪽은 아주 PCX는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X입니다. 차대 쪽은 MX가 월등히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혼다의 ESP 엔진, 야마하 블루코어 엔진.
좋은 엔진의 평가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내구성, 출력, 연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요건 제가 정한 기준입니다. 우선 ESP 엔진은 압축비가 11대 1, 출력이 12.22마력, 블루코어는 압축비가 11.2대 1, 출력이 12마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축비가 여기가 더 높은데 출력이 더 적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뒤로 가서. 왜 압축비가 높으면 출력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압축비가 얘가 0.2가 낮은데도 출력이 0.2가 더 높다. 아이러니하죠. 이 ESP와 블루코어 엔진의 차이는 다 거의 비슷해요. 뭐 피스톤, 뭐 크랭크, 뭐 여러 가지 구동기에 돌아가는 거며 비슷한데 가장 차이점이 나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이렇게 냉각 라인, 스타트 시스템, 밸브 시스템. 요 세 가지만 봐도 내구성, 출력, 연비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냉각 라인. PCX 125는 냉각 라인 워터 펌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블루코어 엔진은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워터 펌프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동선이 짧아야 에너지 소모가 적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PCX는 이쪽에 있잖아요. 워터 펌프가. 이게 MX가 이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서 이쪽에 장착했는지 아니면은 그 혼다의 특허가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쪽에다가 워터 펌프를 해놨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적인 예로 그 물펌프 있잖아요. 전기 모터 물펌프로 10m에서 끌어올리는 물펌프랑 20m에서 끌어올리는 물펌프랑 에너지 소모가 어느 게 더 클지 생각해 보면 이 차이를 아실 겁니다. 요런 하나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라인 시스템은 PCX가 월등히 앞섭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시스템. 이거는 정말 제가 혼다 엔지니어에게 정말 감탄하는 부분인데 크랭크에서 바로 시동을 거는 이런 시스템 ACG 스타터 정말 극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스템 하나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무게가 감소가 되죠. 엔진의 고장률도 적어지고 MX 125 같은 경우 블루코어는 여기 스타트 모터가 들어가고 스타터 크러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코일이 들어가고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게 요거거든요. 향후에 장고장이 생길 확률은 이쪽이 더 높은 겁니다. 무게도 더 높고 그리고 사실 여기 중간에 또 기아가 하나가 이렇게 있죠. 또 기아가 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가 또 있는데 시동을 걸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선이 짧은 게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PCX가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의 전압 강화량이 PCX가 월등히 적고 MX는 PCX보다 배터리의 전압 강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동 걸 때 예를 들어서 PCX 125는 11V가 전압 강화가 생겼다고 하면 MX는 이 기존 시스템을 하면 10.5V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적인 예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PCX가 훨씬 적습니다. 시동 걸 때. 그래서 스타트 시스템은 PCX 125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 다음 차이점 세 번째 흡기 가변 밸브 시스템 VVA. PCX 125는 보시다시피 이 밸브 시스템이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평범해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성이에요. MX 125 같은 경우는 가변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여기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쪽에 있고 여기 보시면 요 막대를 밀어내서 요게 저속캠, 이게 고속캠인데 요거를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흡기 2개, 배기 2개, 밸브가 4개입니다. 그래서 흡기 가변 밸브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저속일 때는 여기 캠 체인에서 에너지를 전달을 받으면 캠축으로 와서 저속일 때는 이쪽 밸브가 작동이 되고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6000rpm에 도달을 하면 여기 핀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집니다. 밀어지면 힘이 와서 이쪽 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속에선 이게 작동이 되고 고속에선 이쪽 밸브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분해해서 보면 밸브가 있고 중간에 여기 핀이 있고 로우 캠, 여기가 하이 캠 이렇게 있는데 저속일 땐 이쪽 캠이 작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네. 고속일 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 핀을 밀어서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이쪽 캠이 작동이 안 되고 이쪽 캠이 작동이 돼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백이랑 차량에는 이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MX 125를 배달 대행이나 뭐 좌우간 영업용으로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 고백이량일 때는 그 차량들이 투어를 많이 댕기잖아요. 뭐 출퇴근을 하든지 뭐 투어를 댕기든지. 그러니까 장거리를 많이 댕기는데 그 장거리를 탈 경우에는 이 핀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드물어요. 이 핀이. 그렇겠죠? 보통 일정 속도로 댕기니까. 그런데 배달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시내 배달 대행이 거의 뭐 배달 대행은 거의 다 시내니까. 몇백 미터만 가면은 가다쓰다 해야 되니까 6000rpm만 넘으면 이놈이 이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쓰면 이게 이놈이 다시 또 이렇게 빠져.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어 다닐 때는 마모율이 상당히 적었는데 이 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마모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유격이 점점 커지면 이게 이렇게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달 대행에는 안 맞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는. 이게 원래 좋은 시스템인데 그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그 운행 조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그 10만 킬로 탄 투어 차량이랑 엔진 잡소리가 배달 대행 1만 탄 차량이 더 많이 나요. 이 헤드에서. 이 실린더 헤드에서 사실은 잡소리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엔진에서. 여기는 밸브가 4개니까 아무래도 2개짜리보다 더 많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격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핀이. 그래서 MX에서는 PCX 잡으려고 VVA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월등히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 VV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구현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배달 대행에서는 맞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투어라든가 뭐 출퇴근용이면 괜찮은데 배달 대행일 경우에는 요게 상당히 취약점입니다. 요게 요 핀이 이제 마모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MX 그 야마 쪽 그 엔지니어면 얘 없애고 이 밸브도 그냥 흡기 하나 배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밸브 간극을 지금 얘는 지금 또 4개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PCX는 이 2개만 밸브 간극 보면 되는데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솔레노이드랑 이 VVA 시스템을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오토레시 자동차처럼 오토레시를 장착해서 밸브 간극 자동으로 맞춰지는 그 시스템을 그냥 집어넣는 게 어떨까.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밸브 시스템은 PCX 125가 월등히 좋다. 배달 대행용으로 하기에는 여기 시스템이 훨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링이나 뭐 출퇴근용은 상관없는데 이 VVA 시스템이 배달 대행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면 이 혼다 이 연구진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 안에 베어링, 네, 여기 안에 베어링을 집어넣었잖아요. 요게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이거든요. 저항. 그런데 여기 MX는 여기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순수하게 이제 오일로 순환하는 구조로 해놨는데 이것도 이쪽이 앞서죠. PCX가. 벨트도 마찬가지로 벨트가 돌면서 원 운동을 할 때 바깥 부분이 이쪽에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PCX는 그 저항을 줄이려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바깥쪽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처절한 몸부림을 친 거예요. 혼다 쪽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냉각 라인, 뭐 스타트 시스템, 뭐 밸브에서의 차이점, 이런 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압축비 11.1에 12.2, 얘는 11.2 대 1에 12. ESP 엔진이 내구성, 출력, 연비 압승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출퇴근용이다 하면 이 엔진도 상당히 좋은 엔진인데, 하필 상대가 ESP 엔진이라서 이 둘 중에서는 승자는 ESP 엔진이 승자입니다. 우선 냉각 라인하고 스타트 시스템은 좀 그렇다 쳐도 이 밸브 시스템에서 뭐 다른 유저들은 극찬을 많이 했는데 그 일반적인 운행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배달 대행에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밸브 시스템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MX 125 차대에다가 여기다가 ESP 엔진을 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대장간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125cc급 스쿠터 엔진의 최강자는 ESP 엔진입니다. 혼다와 야마하의 두 기종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